프린트에서 보시면 요 데이텀이라는 기호 아래에 기하공차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것이 0.011 해놓고 얘를 A 대문자 이렇게 써놓은 거가 있고요. 이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것을 공차 기호 뭡니까 문자 데이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텀 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A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데이텀 위치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네요. 여기에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이텀이 여기에 딱 놓여 있죠. 요거는 치수 보조선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이 위쪽에 이렇게 꺾어진 면 그것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라는 의미예요. 이 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요것이 데이텀 A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데이텀은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은 더 다른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데이텀은 가공의 기준이나 조립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일단 데이텀 하면 무조건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얘는 어떤 기준을 의미한다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살짝 가서 보면 0.011이라고 써 있죠. 요것을 우리는 부를 때 공차 값이 0.011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0.011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기하공차의 기하공차 값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표시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공차 종류 기호라고 이야기해요. 공차 종류. 자, 공차 종류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공차 종류 기호 중에서도 자세 공차 중에 하나인 평행도 공차라고 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느 종류 중에 하나면 자세공차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하공차도 모양도 공차가 있고 분류상 모양도 공차가 있고 자세공차가 있고 흔들림 공차가 있고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분류 중에 자세공차라는 것이 있고 그 자세공차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공차 중에서 평행도 공차가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것만 보고 읽을 때는 데이텀 A 형체를 기준으로 지정한 이 면이 요 면이 데이텀 A에 대해서 아차 이게 조금 더 들어갔네 화살표가 그죠? 14쪽으로 들어가 있죠? 14쪽으로 이 화살촉이 들어가 있어요. 쏘리 설명하느라 이 화살표 표시한 게 좀 틀리긴 했네요. 자, 14의 오른쪽에 있는 지시하는 면에다가 기하공차를 잡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데이텀 A에 대하여 데이텀 A로 규제하는 형체에 대하여 14라는 치수 보조선 오른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이 지시하는 이 면에 평행도 공차로 0.011의 기하공차를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죠. 그죠?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데이텀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지시하는 형체가 평행한 두 평면 사이에 0.011이라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공차역이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지시하는 면이 평행한 두 평면 0.011의 두 평면 사이의 폭 안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지금 여러분 그냥 들으시니까 복잡하죠? 예, 요런 의미가 그냥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하공차에 대해서 역시 책이랑 교재를 해서 충분히 요거를 또 훑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만 하실 거는 어느 겁니까? 여기에 쓰는 것이 공차 종류 기호라는 것이고, 여기에 쓰는 것이 공차 값이라는 것이고, 요것이 데이텀 기호다. 요렇게 이것만 알아주시면 이거를 또 기하공차 기입틀이라고 이야기해요. 제도에서는 얘를 기하공차 기입틀, 얘를 기하공차 기입틀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토캐드에서는 기하학적 공차, 그렇게 창이 떴죠. 창이 뜨는 거는 그렇게 떴었어요. 아까 데이텀 할 때. 제도에서는 얘를 기하공차 기입틀이라고 용어를 부릅니다. 이 틀 자체를. 여기서 기하공차 기입틀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다 둘러 포함하는 것 자체를 기하공차 기입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으로 공차 종류 기호가 있고 공차 값이 있고 그 내용으로 데이텀 기호가 또 있는 거고요. 자, 언제나 호칭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기는 하는 거죠. 자, 이번엔 큐리더를 이용해서 기입을 할 텐데, 주소는 그대로 공차 항목으로 놔둬야 되겠죠.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 화살표는 뭐로 바꿔야 돼요? 닫고 채움으로 바꾸시면 돼요. 왜? 앞서 데이텀을 잡느라고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돼 있으니까 부착 탭은 건들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화살촉을 어디로 찍냐면 여기 근처점을 제가 찍어 볼게요. 근처점을 찍어서 이렇게 1번 첫 번째 포인트를 잡고 두 번째 포인트를 잡을 때는 한 이 정도로만 나와서 클릭하는데, 엔터 누르는데, 그럴 때 기하학적 공차 기입틀이 바로 뜨겠죠? 그죠? 그때 기하학적 공차 기입틀 가는 것까지 해놓고 우리가 앞서 설명해 놨던 기하공차 기입틀의 내용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QL 엔터. 자, NEA 근처점 찍어서 요래 가지고, 아이고 참 설정을 저는 안 바꾸고 들어갔네요. 여러분한테 바꾸라고 말씀드려 놓고 저는 안 바꾸고 했어요. 쏘리. 자, 근처점 요렇게 찍어 가지고 요거 요렇게 여기쯤에 딱 찍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점, 그죠? 찍었고, 엔터키, 글쎄에서 엔터 글쎄예요. 키보드에 엔터 글쎄 딱 눌러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기호라는 네모점을 클릭하면
기아공차 종류 기호를 여러 개를 리스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기호라는 대화창이 떴나요? 요거 딱 누르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평행도 요거 선택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공차 1이라는 요 칸을 클릭한 상태로 넘어가죠. 커서 프롬프트가 여기서 깜빡거려요. 여기다 뭐라고 타이핑해요? 0.011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 돼요. 이렇게 0.011이 뭐라고 부르면 돼요? 공차값. 그래요. 자, 요거를 공차값 0.011. 자, 그 다음에 데이텀 1이라는 여기에 클릭해 놓으시고 대문자 A, 데이텀 기호 대문자 A 이렇게 써주세요. 대문자 A. 자, 여기까지 다 입력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는데 정리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게 기하학적 공차 종류 기호 이야기하는 칸이고 요 칸에 넣는 게 그 공차 값을 입력하는 것이었고, 자, 데이텀 1이라는 요 칸에 넣는 것이 기하공차 기호 또는 기하공차 문자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거를 입력하는 칸이었다. 자, 그러면 확인 눌러서 어떻게 입력 잘 됐는지 봅니다. 잘 입력 되셨나요? 네. 자, 요렇게 기입하는 것이 기하공차 기입하는 것 중에서도 평행도 공차를 기입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조금 다른 형태를 연습해 볼 거니까 화면을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측면도에서 살짝 올라가서 중간쯤이에요. 우측면도의 중간쯤. 온단면도법이 적용된 우측면도에서 중간쯤으로 와서 보면 16H7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20파이 H7에서도 이렇게 기하공차 기입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럴 때는 요거 보면은 첫 번째 점이 이렇게 한번 찍히고 두 번째 점이 한번 찍히고 세 번째 점 여기 한번 찍어서 이런 식으로 기하공차를 기입한 경우네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부터 찍는 게 좋을까? 요거는 순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 방향 거를 먼저 찍을 때도 있어요. 기하공차를 먼저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두 번째로 잡았고 얘를 20H7을 첫 번째로 잡는 게 좋아요. 적층이 되는 기하공차 기입틀이 적층된다고 봤을 때 요게 파이 20H7에다가 기하공차를 먼저 놓고 하는 게 파이 16H7 기하공차가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기입되는 것으로 좋겠죠. 요렇게 어디에다 기하공차를 먼저 기입할지도 순서를 한번 구분해서 기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큐리더를 이용해서 똑같이 1번 이렇게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이렇게 갈 텐데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직교 모드 오소 모드를 켜놓고 쓰세요. 오소 모드를 켜놓고 쓰세요. 이거 하실 때 기하공차를 기입하실 때 오소 모드를 안 쓰셔가지고 나중에서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여진 것들을 조절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거 조절하기는 물론 선을 하나 잡아놓고 이 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퍼펜큘러 가서 붙고 요것도 이쪽 선을 하나 잡아놓고 퍼펜큘러 가서 붙고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언제 편집하고 있어요? 오소 모드를 반드시 켜놓고 쓰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가봅니다. QL 설정은 앞서 썼으니까 확인 안하고 그냥 갈게요. 첫 번째 점 20H7의 요 끝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딱 잡았어요.
자, 두 번째 점 잡을 때 10초가 되게 이렇게 화살촉만 나오는 거는 한 뭐 사실은 한 7mm 정도만 넘어가도 화살촉 나오네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까운 게 좋아요. 요거는 최대한 가깝게 7mm 정도의 두 번째 점을 찍을게요. 아, 분노의 키보드 조절됐어요, 기승씨? 두 번째 점 조절이 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최대한 가차이 그냥 찍으면 돼요. 이건 화살촉 나타나기만 하는 거하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은 없으니까 최대한 가차이 두 번째 점 딱, 세 번째 점 딱 찍어요. 그러면 이 기하공차 기입 나왔죠? 요렇게 나왔죠? 이때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 사이는 저는 최대한 가깝게 잡았어요. 최대한 가깝게 잡고 클릭하는 순간 기하학적 공차 기입들 떴습니다. 자, 요거 할 때 앞전 거하고 좀 달라지는데요. 기호로는 동그라미 두 개의 기호죠. 요거를 우리는 위치도 공차의 하나인 동축도 공차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얘를 동심도 공차라고도 이야기해요. 얘는 위치도 공차를 설명할 때 이야기됩니다. 앞서 써본 거는 뭐예요? 짝대기 두 개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두 개 긋는 거를 연습해 봤죠. 그거는 자세 공차의 하나인 평행도 공차라고 이야기했다면 얘는 동축도 공차 또는 동심도 공차라고 이야기해요. 동심도 공차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동축도 공차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분류상으로는 얘는 위치도 공차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위치도 공차는 위치도 공차 포함 동축도 공차 그리고 대칭도 공차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차 종류는 동심도 공차라고 표시하겠는데 프린트에 보시면은 공차값 앞에 파이 기호가 들어가 있죠. 파이 기호를 넣으려면 공차값 앞에 요렇게 네모 칸을 요거 클릭하면 파이 기호가 입력이 돼요. 요거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값에다가 0.008 요렇게 타이핑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데이텀은 대문자 A로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 거고요. B로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B로. 자, 요렇게 한번 기입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정리 다 하셨나요? 갑니다. 자, 기호를 클릭해서 동글뱅이 두 개 잡고 요 네모 칸을 클릭해서 파이 기호 넣고 0.008 요렇게 넣고 데이텀 기호는 대문자 B 요렇게 입력해서 요게 다 기입되셨나요? 쌤 큰일 났어요. 나 이거 파이 기호 안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ED 엔터 하시고 이 기하공차 기입트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ED가 무슨 명령이었어요? 텍스트 에디트 명령이었죠. 자, 그랬을 때 기하공차를 기입트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편집해서 내가 빼먹은 걸 다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기하공차를 기입하는 거를 동심도 공차를 기입을 해 봤고요. 그 옆에 보면은 자, 그 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파일 16H7 할 때 첫 번째 점을 여기 끝점으로 잡고 두 번째 점을 여기 끝점 잡고 세 번째 점도 한 요 정도로 잡아서 기하공차 기입들이 기입되게 할 텐데 종류 기호는 요거죠. 얘도 자세공차 중에 하나인
직각도 공차예요. 직각도 공차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자세 공차의 하나예요. 그리고 얘도 공차값 앞에 파이 0.008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데이텀은 얘는 A로 적용이 되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직각도 공차라고 이야기하는 거, 얘는 자세 공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이 기호를 써서 0.008 해놓고 데이텀 기호는 A 요렇게 잡아 볼게요. 자, 갑니다. QL 엔터 해가지고 요 끝점을 요렇게 잡았어요. 두 번째 점은 한 요 정도 잡았어요. 요것도 몇 번 해봐야 감이 잡힐 거예요. 간격이 요거 아래 거하고 간격이 감이 잡힐 거예요. 좀 해봐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한 여기쯤으로 저는 세 번째 점을 찍어요. 세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찍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기호는 직각도 공차 잡아주고 파이 넣어놓고 0.008 해서 데이텀은 이거 탭으로 다음 칸 넘어갈 때 탭 눌러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돼요. Shift A 이렇게 넣어놓고 조절했어요. 자, 이거 할 때 쌤 나 이거 저 두 번째 점이나 세 번째 점을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거 조절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스트레치를 쓰세요. 스트레치를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예요. S 엔터하고 이렇게 두 번째 점을 너무 멀리 잡았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동축도 잡았던 데이텀 공차 기입들이 좀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점이 포함되게 여기 두 번째 점만 부분 걸치게 이렇게 잡았어요. 크로스 셀렉트로 이렇게 잡았어요. 기준점을 여기 임의의 지점을 바깥에서 저는 잡았고요. 여러분은 오소 모드 켜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해요. 요 조절되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스트레치 명령을 이럴 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잠깐 봐주세요. 자, 요거 집어넣어 놓고 클릭하는 게 나는 귀찮습니다 할 경우는 카피해서 이렇게 떠나요. 그래 놓고 요거를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당겨요. 또 스트레치 해가지고 요렇게 아이고 끝점 END 한번 해주는 게 더 잘 잡히겠다. 요렇게 끝점 잡아가지고 요거 요거 할 때 참 요거 조절을 나중에 하는 거로 할 걸 그랬는데, 자 요렇게 우선 놔두고 자 얘를 무브 좀 시켜놓고 하는 게 낫겠어요. 요 정도로 놔두고 요 정도로 놔두고 스트레치 해가지고 END 끝점 해가지고 요거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오소 모드 안 쓰니까 지금 불편해가지고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오소 모드 상태에서는 여러분 편하게 될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좀 조절해주고 요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도 있어요. 자 여하간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저는 되돌려 놓고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또 요런 스타일로 뭐 하나를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이 상태로 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은. 자, 처음에 했던 요거를 아래쪽에 있는 요 기하공차를 카피해 주세요. 요거를 카피해 주세요. 카피 해서 이 짝으로 빼놔요. 딴 데다가 내가 치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치수가 있을 때 딴 데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죠. 그죠?
그럴 때 기하 공차를 또 입력하기는 좀 귀찮고, 공차의 값이랑 기하 공차의 종류랑 이런 게 다 같다 이거예요. 데이터 문자도 같고. 그럴 때 이거 쓸 수 있겠죠. 또는 뭐 한두 개만 바꿔도 될 때 요렇게 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기하 공차 기입틀을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선택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왼쪽이 꼭지점, 직교 모드 켜져 있으시죠? 기하 공차 기입틀의 왼쪽이 꼭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직교 모드 켜놓은 상태로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쫙 끌어다가 클릭해 놓으세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바로 꺾이죠. 다시 보여줄게요. 자, 기하공차 기입틀을 클릭했어요. 기하공차 기입틀의 왼쪽이 꼭지점이 있죠. 요거 클릭하고 끌어다 놓는데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지시선의 왼쪽으로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아, 거기 왜 답답해요? 예. 자, 잘못하면 무릎 까져요, 그죠? 예. 조인트 까진다고 그러죠. 우리 교실의 책상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 걷어차면은 여러분 조인트가 나가요. 조심하시고. 자, 요렇게 이동을 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큐 리더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래 찍고, 이래 찍고 해가지고 요걸 똑같이 다 타이핑 뭡니까 그 0.008 요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B 요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이걸 그대로 또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귀찮을 때 대칭되는 위치에다가 요거만 기입해 놓고, 아니야 나는 이거 내용만 바꿀래,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와 놓고 여기는 뭐 그 공차값에 그 파이가 안 들어간다 치고, 종류 문자만, 데이터 기호만 이렇게 바뀐다 할 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편집만 해도 괜찮아요. 요렇게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연습해 봤던 거니까 지우셔도 돼요. 자, 여러분은 요렇게까지 기입이 돼 있는 상태죠. 쌤, 프린트 보니까 여기에 데이터 기호가 B라고 배치가 돼 있는데 요것도 데이터 기호를 다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카피해서 오겠네요. 맞아요. 아래쪽에 우리가 데이터 A 작업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카피해서 이 근처에다 갖다 놓을게요. 아래쪽에 있었죠? 요거 카피해서 데이터 A를 카피해서 요것을 쭉 위로 가져다 놓습니다. 요 근처로. 자, 기하공차 기입틀을 더블 클릭하면 이거 편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이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 A라고 되어 있는 것만, A만 이거를 대문자 B로 바꿔주면 되죠. 요거만 대문자 B로 바꿔주세요. B로 바꿨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그 지시선을 로테이트 시켜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로테이트 되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죠? 로테이트. 기준점이 요 끝점이죠. 끝점이죠. 요거 잡아서 90도 돌아갔죠? 됐죠? 무브 해가지고 기어공차 기입틀 아랫변에 미드포인트 중간점을 잡아가지고 지시선의 끝점에다가 클릭. 이렇게 무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얘를 또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얘를 무브 시키는데 제가 기준점 어디로 잡았나 잘 보세요. 데이텀에
삼각형 오른쪽 끝점에다가 그냥 대충 찍어 놨어요. 이건 뭐 근처점으로 갖다 놓을 거니까. 자, 여기 기하공차 기입틀의 근처점으로 얘는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근처에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처점으로만 NEA 니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쌤, 프린트의 거는 요 지시선이 좀 짧은데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이거 스트레치로 조절하는 거죠, 역시. 끝부분 걸침 요렇게 잡으면 지시선에 끝부분만 걸치게 되죠? 그죠? 자, 요 상황에서 자, 기준점 잡고 직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죠. 요게 스트레치죠? 끝부분 걸치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축도 공차가 데이텀 B에 대해서 적용이 됐는데 파이 20H7을 요 구멍을 가공할 때는 뭐의 기준을 잡으란 이야기냐면 파이 16짜리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파이 16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동심 중심선이 일치하게 가공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16파이에 중심선이 있겠죠. 중심축이 있겠죠. 그리고 20H7도 중심축이 있겠죠. 그죠?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상의 중심축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난해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측정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축과 요 축이 서로 동축하게 같은 축선상에 놓이도록 가공을 하되 0.018이라는 가상의 원통 안에 공차역이 존재하게 가공을 해달라라는 의미예요. 이때 데이텀은 어느 것이 된다? 여기 공차기입 틀에다가 이렇게 데이텀 기호 B를 잡아놨기 때문에 16파이라는 요 구멍 자체가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어떤 면이었죠. 평면이었죠. 지금 요거는 가공된 구멍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예요. 가공된 구멍, 그것을 기준으로 동심도 공차를 적용한 경우예요. 네, 질문이 워낙 잘 설명이 워낙 잘 돼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좋습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진짜죠? 뭐 그런 게 있나? 네? 여기서 방금 전에 한 군데에다가 두 가지 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자, 동축도 공차 기입한 거를 카피해서 옆으로 살짝 빼놓을게요. 자, 이 밑에다가 다른 공차 종류 기호와 공차값 데이텀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 기하공차를 추가하는 것, 이거를 연습해 볼 텐데, 앞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는 더블 클릭해서 이 밑에 행을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죠. 명령어가 하나 더 있기도 해요. 톨러런스라는 명령을 역시 쓸 수도 있습니다. TOL, 단축키는 TOL이에요. 요거는 영어로 톨러런스는 공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차를 넣을 때 톨러런스라는 이 단축키를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지시선을 찍거나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공차 기입틀만 생겨요. 자, TOL 한번 써볼게요. 정리하셨죠? 가봅니다. TOL 기하학적 공차 기입틀 바로 뜨나요? 자, 여기에다가 뭐 같은 요령으로 똑같은 거 그냥 동축도 공차 바로 연습해 볼게요. 그냥 종류 기호는 바꿔서 하는 게 좋은데 맞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공차 값까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놔뒀어요. 클릭해 놨어요. 근데 요거는 배치할 때 기준점이 여기로 돼 있어요. 그죠?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여기 기준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무브 할 텐데 왼쪽이 끝점을 이용해서 기존에 놓아 놓은 거에 왼쪽 아래 꼭지점 여기를 갖다 놓는 기준으로 잡아 볼게요. 무브 한번 해봅니다. 여기 끝점 잡았죠. 그리고 갖다 놓을 때는 여기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는 거예요. 톨러런스 명령을 써도 되는데 어떤 게 더 편해요? 더블 클릭이 더 편하죠. 그죠? 톨러런스 명령도 있는데 이거 지워 놓으시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그대로 밑에다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뭐 0.008 자, 다른 공차 종류 기호로 바꿉시다. 이게 통일돼 버리니까 안 좋네. 그냥 대칭도 공차라고 하는 거 하나 넣어봤어요. 뭐 이 정도로 해갖고 얘는 데이터 A다. 금방 이거 킬게요. 보세요. 자, 요렇게 바꿔서 넣어봤어요. 요거는 대칭도 공차라는 표시고요. 이 대칭도 공차도 위치도 공차 중에 하나예요. 쌤, 이거 다 외우시나요? 네, 여러분도 나중에 공차 종류별로 외우시라고 할 거예요. 네, 예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기하 공차를 다른 기하 공차도 바로 밑에다가 기입하는 방식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지웠고요. 자, 시간상 요것만 마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요렇게 쌤, 이거는 위치도 공차 같은데 맞아요. 여기에 표시된 거는 위치도 공차예요. 두 번째 점을 요렇게 클릭하고 세 번째 점을 여기점을 요렇게 짧게 클릭해 주면 기하공차 기입틀이 역시 떠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 표식이 뜨는데 요거를 위치도 공차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도 위치도 공차의 하나예요. 얘 이름을 따서 그냥 위치도 공차라고 했나봐요. 분류할 때도 위치도 공차라고 하고 공차 종류 기호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위치도 공차예요. 그래 놓고 파이 얘는 0.006 이렇게 써놓고 이 오른쪽에 데이텀이 없죠. 그죠? 요거 데이텀이 없는 이유는 데이텀하고 쓸 때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이게 데이텀 역할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또또또또또또 돼서 이쪽에도 위치도 뭡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게 어디 갔노? 10이라는 치수도 위치도 공차에 맞추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고 해가지고 정면도에 요 우측에 이렇게 12에다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해놨죠? 요거하고 30하고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데이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놓고 갔기 때문에 얘는 데이텀 표시가 빠진 거예요. 데이텀을 쓸 때도 있어요. 요거 데이텀 쓸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반장님이 질문한 거에서 우리가 여담으로 이야기하다가 여기다가 A, B, C 뭐 이런 식으로 잡을 때 위치도 공차를 잡을 때 특히나 이렇게 데이텀을 세 군데를 최소한 쓰게 돼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다 데이텀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네, 지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할게요. 그래 놓고 그 위에는
이계소 요런 말이 써 있죠. 위치도 공차는 이 측면상에 구멍 형상의 측면상에다가 구멍 형상이 정면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단면 표시되어 있을 때 요렇게 보는 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요 상황은 지금 구멍 형상의 측면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면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구멍 형상만 보고서 보는 방향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축의 직각 방향, 요 중심축의 직각 방향에서 보는 거를 정면 방향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축 방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구멍 형상의 측면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구멍 형상에다가 위치도 공차를 잡았는데 이쪽에도 또 위치도 공차를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위치도 공차를 이것처럼 또 뽑아줘야 되니까 몇 개소다 이렇게 써놔요. 반드시 이거는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형태인데 위치도 공차는 몇 군데에 표시하는 이런 표식을 어디에다 표시하는가? 기하공차 기입틀 위쪽에 반드시 기입해요. 기하공차 기입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표시하는 것이고, 요쪽도 아니에요. 요쪽에다 몇 개소 아니에요. 요쪽에 몇 개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기하공차 기입틀 위쪽에다가 몇 군데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의미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위치도 공차 기입해 봅시다. 큐리더. 첫 번째 점 찍을 때 오순에 뭐 써야 되겠어요? 근처점 NEA. 아이고, BA 있었다. 어이, 이런. 자, 이렇게 근처점 찍어서 최대한 중심을 향해 가도록 두 번째 점을 찍을 때 최대한 중심점을 향해 가게, 센터를 향해 가게, 두 번째 점을 방향 기울기를 잡아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아까 이야기했는데 참 세 번째 점 찍지 않으셔도 괜찮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찍어 놓을게요. 요거 세 번째 점 찍으시고 이렇게 찍어 놓고 기호 위치도 공차 찾았죠? 공차값 앞에 파이 들어갔죠? 값은 0.006이었고요. 데이텀 명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요번 경우는 데이텀에다 안 쓰는 거였죠? 확인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문자를 써야 되는데 문자는 어느 도면층에서 써야 되냐면 일반 주소에서 쓰셔야 돼요. 일반 주소. 요거는 개별 주소 아니에요. 개별 주소 아니에요. 일반 주소에서 쓰셔야 돼요. 아, 일반 주소에서 쓰면은 선 가중치가 0.35. 오케이. 문자 높이는 그러면은 뭐예요? 문자 높이 얼마일까요? 아, 여기 낚이셨네. 3.5죠. 일반 주소의 문자 높이는 3.5예요. 자, 일반 주소로 바꿔놓고 m텍스트 써봅니다. 자, 요렇게 드래그 해갖고 요 정도 드래그 해갖고 자, 문자 높이는 얼마라고요? 자꾸 물어봐요. 짜증나고로. 자, 자리 맞춤은 뭐 됐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그냥 요건 그냥 타이핑해서 넣고 말 거니까 자리 맞춤은 조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두 개소라고 이야기 해놨죠. 2개소. 자, 이 한형 전환하고 개소 쓰고 한형 전환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한형 전환 반드시 하시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러고 확인. 적당하니 무브 명령으로 자리 맞춰 놓으세요. 최대한 가깝게.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기하공차 기입하는 경우들 중에 위치도 공차를 기입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어서 나머지는 기하공차 기입할 때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선형으로 한 번, 두 번째 점만 찍어 가지고 한 번, 두 번, 두 번째 점만 찍어서 이렇게 기하공차를 기입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세 번째 점까지 써가지고 기하공차를 기입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데이텀을 이렇게 얹어 놓는 방식도 있다. 기하공차 기입틀에 데이텀을 얹어 놓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위치도 공차의 경우 특이하게 이렇게 요런 경우는 위치도 공차의 경우에요. 다른 기하공차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뭐 자세 공차나 다른 위치도 공차들이나 흔들림 공차나 그런 것들은 다 직각되게 가는데, 위치도 공차는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경사져도 괜찮다는 거, 요게 특이한 경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나머지 기하공차들을 여러분이 쭉 다 기입을 해보세요. 이 과제하고 그 밑에 있는 과제도 기하공차 연습할 겸 쭉 기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